3월 15일 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환경단체에서 시정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제안을 하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인천시의 환경정책을 직접 수립을 하고 추진해가는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려도 하시면서 응원하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하나하나 궁금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은 지난달 15일에 정식 출범을 했는데 인천시가 이렇게 추진단을 만든 이유, 그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 매립지의 종료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문제만의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이제 쓰레기를 매립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제는 자원순환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소각을 해서 직매립을 제로하는 형태로 방향을 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쓰레기 문제만으로 환경특별시를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원순환 이외에도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해양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 미세먼지 같은 대기 문제, 그다음에 하천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 전반에 대해서 환경특별시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거죠. 그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환경특별시 추진단을 출범하게 된 거고요. 일단 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는 석탄 화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 에너지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소라든가 그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을 위해서 인천시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대기 같은 경우도 인천이 이 항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 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중앙 정부만의 문제냐,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없느냐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하천 같은 경우도 인천에 국가하천이 2개나 있습니다. 국가가 관리된 하천이 2개나 있는 거고요. 아라천과 굴포천이라는. 그다음에 인천시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지방하천도 30개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군구가 관리해야 되는 소하천도 1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하천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를 부서 간의 칸막이를 협업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 부평 미군 기지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맹독성 물질에 오염이 돼서 지금 정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체계를 대한민국에 없던 사례를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법도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원 같은 경우도 녹지 같은 경우도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면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실효가 되는 상황이 이르렀는데 그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전반에 대한 부분, 환경은 종합행정이거든요. 이 종합행정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환경특별시 추진단이 출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최근 들어 뉴스에서 인천의 환경 얘기를 할 때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만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것 외에 또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될 지점, 살펴봐야 될 지점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 지금 추진단이 출범을 했다.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말씀 잠깐 짧게 들었는데도 지금 인천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사실 대한민국 환경 문제에 있어서 선도해 나가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낙에 환경 활동을 많이 해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수도권에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세 곳의 지자체가 있는데 인천이 다른 두 곳과 비교했을 때 환경 관련 내용은 어느 정도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개항을 할 때 세 개의 항구가 개항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천이 포함이 되어 있고 부산, 원산, 인천이 이제 개항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부터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삼국시대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도권을 서포트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항만 시설이 있는데 항만만 하더라도 인천 내항이 있고 남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신항이 있고 경인항이 있고 이런 항만 시설들이 그동안은 국가 발전, 특히 이제 수도권의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환경적인 위해 시설로서 그동안 작동을 하고 있었다. 그럼 이들이 어떻게 그 친수 공간이면서 환경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시설들은
를 통해서 수도권,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제1경인을 시작으로 해서 제2경인 고속도로, 제3경인, 그다음에 공항고속도로도 있고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있고 지금 제2순환선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지금 환경영 평가를 좀 하고 있는 단계죠. 네. 그럼 결국 뭐냐면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도가 가지고 못하는 우리나라의 관문으로서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입지해 있다. 네. 그다음에 일제감정기를 기점으로 해서 임해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발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큰 제철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공장도 있고 이런 시설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그런 부가가치가 인천에도 뭐 여러 가지 기여를 했지만 환경적으로도 위해 요소로서 작동을 했었던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인천은 되게 발전과 개발이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송도와 청라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영종도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하면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데 이 발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환경 훼손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인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한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인천의 환경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방금 항만으로서의 여러 가지 중요성, 역사적인 배경,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던 여러 가지 업적하에 묻혔던 환경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이 1호 과제로 꼽은 문제도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인데 사실 단장님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인천 지역의 피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도 강화도에 네. 창우리라고 하는 그 선착장을 나갔었습니다. 그 창우리에서 지금 현재 강화도에서는 강화가 새우로 우리나라의 한 70% 정도가 이제 강화에서 잡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새우잡이를 하는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조업을 하고 들어오는 배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새우가 담겨 있는 네. 그 바구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 통에 비닐 반, 새우 반. 이 비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서 온 거냐? 바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육상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입니다. 네. 이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는 글씨가 남아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글씨가 헤어져서 그냥 비닐류로 남아 있는 형태가 있었던 거죠. 장마철이면 뭐 말할 것도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하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에 대한 차단이 그동안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천에서부터 육지로에서 이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한 것들에 저희가 관심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평도 아래에 구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호를 위해서 특정 도서로 지정한 곳인데 거기는 그 전 세계 4,000마리 정도밖에 없는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의 최대 번식지입니다. 저어새뿐만 아니라 노랑부리 백로라고 하는 또 멸종위기새, 그다음에 괭이갈매기가 수만 마리가 번식을 하고 있는 네. 곳이거든요. 새들의 천국이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쓰레기 천국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더미 위에서 네.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해 5도 중에 백령도와 대청도라는 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백령도와 대청도에서 해안가에서 페트병을 주스면 이 페트병 10개 중에 9개가 중국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네. 중국산이라는 얘기죠. 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인천은 이 황해의 해류를 따라서 네. 중국에 있는 해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육지에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길목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발생원을 저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국가 정책을 네. 인천에서부터 수립을 해야 되는 과제가 인천에 있습니다. 자, 해양 쓰레기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국가적인 대책을 위해 지금 인천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대책들을 좀 강구해야 됩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쓰레기 발생을 줄여야 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근데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바다로 유입되는 걸 차단할 거냐? 왜냐하면 바다로 유입되고 나면 망망대해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하천에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아직은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지침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아무튼 인천에서부터 국가하천 2개와 지방하천 30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을 네. 차단하는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상당한 쓰레기가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네. 쓰레기입니다. 물론 어민들께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저희 꽃게 좋아하시잖아요. 꽃게 잡는 그물이 일회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일회용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잡쓰고 버리는 건데 어떤 상황이냐면 꽃게가 다리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물에 걸리는 꽃게를 떼어내는 게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잘라 버리고 그 그물은 버리고 네. 꽃게만 취하는 형태의 일회용 그물이 지금까지 이 꽃게잡이에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맛있게 꽃게를 먹으면서 현장에 그런 상황인 거를 모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라도 어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민들에게 얼마나 어구가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네. 얼마나 수거가 되는지 그동안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제대로 네. 관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구 관련법을 개정해서 어구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공근로 형태로 해안가의 쓰레기를 수거해 놓으면 어딘가에 모아놔야 되는데 네. 이 모아놓을 장소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펜스 같은 걸 잘 쳐서 날아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바다의 바람이 하루에도 2번씩 그 아침 저녁으로 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의해서 다시 바닷가로 날라서 해양 쓰레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양 쓰레기 수거 체계가 섬에서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나와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쌓아놔야 되는데 쌓아놓는 장소, 집화장이라고 하는데 집화장 관리도 그동안은 네.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섬에서 이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관리에 네.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 관리 체계를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